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강원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 강원도 교육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집콕에 아이들이 익숙해져가지고 학부모님들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는 실정이고 네, 대부분이 전면 등교를 하겠다는 건데 문제되는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감염 대응 인력들은 줄어든다. 학생 수가 500명일 경우에도 3명, 또 학생 수가 1000명이 될 경우에도 3명에 불과하게 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교 감염병 대응 인력 축소 논란, 학력 저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이제 코로나로 너무 이제 교육 격차가 커지니까 교육 불평등을 좀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일이 좀 줄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학교나 유치원을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또 걱정이 되는 것도 있어요. 과연 또 가면은 이걸 또 걸리지는 않을까, 코로나가. 네. 제일 중요한 게 급식. 거기서 전파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느 학부모들은 난 급식만은 빼주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강원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취재유정님 그리고 강원도 대표 변호사 정말리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박수. 반갑습니다. 네. 지금 벌써 또 이제 3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가장 좀 차질을 빚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 현장인데요. 이제 개학을 앞두면서 학부모나 학생들 고민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원도 교육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요즘 집콕에 아이들이 익숙해져가지고 학부모님들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학부모를 대표해서 나오셨잖아요. 네, 저만 학부모죠? 네, 지금 네. 좀 요즘 가장 큰 고민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은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첫째가 유치원을 이제 다닌 지 2년이 됐고 올해가 이제 3년 차 되는 건데 작년에는 진짜 거의 못 갔어요. 네. 못 가고 대신해서 그 원격 수업도 아닌 EBS에 나오는 그거로 이제 대체해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면 출석을 해주는 건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애가 집중해서 보나요? 네. 볼 수 있어요? 보겠어요. 사진만 찍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집중력이 원래 없기 때문에 그쵸. 한 10분 정도 앉아있으면 진짜 오래 앉아있는 건데 10분 앉아있다 또 우르르 갔다가 또 뭐라고 하면 또 10분 앉아있다 우르르 네. 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 교육에 효과도 없고 문제는 이 이제 유치원이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약간 다른 게 유치원은 교육이에요. 어린이집은 보육이고 이 차이점이 있는데 교육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룰을 알고 사회성을 키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니까 빨리 좀 학교나 유치원을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또 걱정이 되는 것도 있어요. 과연 또 가면은 이걸 또 걸리지는 않을까, 코로나가. 네. 빨리 학교도 좀 정상적으로 가고 또 가서 친구들도 같이 만나고 대신 철저한 방역만 해주신다면 부모들은 안심하고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초등학교 조카들이 있는데 온라인 수업을 1시간짜리 뭐 2시간짜리 수업을 쭉 들어야 되는데 10분 만에 끝난대요. 이제 그냥 다 그쵸, 스킵해서 그쵸. 넘어가서 네.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해도가 각자가 떨어지기 맞아요.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일단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또 난이도가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러면 엄마가 옆에서 듣고 끝난 후에는 다시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네.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옆에서 끼고 앉아서 봐주는 아이들은 좋은데 맞아요. 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회사 나가도 아이들 걱정에 일을 제대로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서 알아서 밥 차려 먹고 혼자서 EBS 강의 보고 혼자서 온라인 수업하는 걸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는 그렇죠. 실정이고 예.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도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맞벌이뿐만 아니라 이 다자녀도. 강원도 교육청이 올해 학사 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이제 등교 수업을 확대한다고 네. 했잖아요. 좀 간단히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등교를 하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많이 했다면 네. 대부분이 전면 등교를 하겠다는 건데 유치원은 60명 이하, 초중 고등학교는 400명 이하 학교와 농산어촌 그리고 특수학교는 2.5단계까지
학교 자율 결정에 따릅니다. 등교를 할지 말지는. 그렇게 되면 지금 도내에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중에 81.8%가 아마 전면 등교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10곳 중 예, 8곳은 대부분이 이제 가게 되는 건데 네.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할 때는 뭐 유치원과 초등학교 초등 1, 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매일 등교를 하고 그리고 고3은 이제 상급 학교 이제 진학을 해야 되니까 취업도 있고 여긴 또 우선 등교를 하게 됩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자세한 거는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그전에는 도교육청이 이 강원도 전체의 학교 유치원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했다면 지금은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지역교육지원청이 지역 여건에 맞게 예, 결정을 하게끔 나눠준 것이 가장 큰 이 차이점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진짜 3월 이맘때 막 등교한다, 네. 연기됐다, 막 이걸로 몇 번을 혼란을 겪었잖아요. 심지어 갔다가 온 적도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일단 학부모님들은 좀 반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또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좀 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게 방역이라서 방역이 잘 이루어져야 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고 네. 학생들도 가서 좀 편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문제되는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이 방역 관리 인원이 뭐 배치가 좀 적게 된다든지 네.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급식. 다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밥 먹을 때는 이제 마스크를 벗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전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느 학부모들은 난 급식만은 빼주세요 라고 하는 학부모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지금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온라인 수업이 대세가 될 것 같은데 사실 학교에서도 이미 많이 온라인 수업이 좀 정착이 되지 않았나요? 네. 온라인 수업도 정착되고 또 이렇게 칸막이 같은 것도 다 지금 마련이 된 상태라서 학교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좀 면역력이 생긴 거 아닌가. 그래서 일단 좀 아이들을 우선 일단 학교에 보내보고 조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계속 수정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정말 장기적으로 쭉 그냥 대비를 해서 면역력을 쌓아 나가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3월에 이제 개학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특별 방역하고 있는데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교 감염병 대응 인력 축소 논란인데요. 이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요거 정교조 강원지부에서 최근에 성명을 냈었던 내용이에요. 네. 지금 새 학기부터 등교 수업은 확대해서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오게끔 하겠다라는 방침은 나왔는데 그에 반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감염 대응 인력들은 줄어든다. 뭐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내놓은 감염병 대응 지원 인력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운영 방안에 따르면 이 20학급이 이상이 되는 학교는 3명의 대응 인력을 배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난해 절반 정도의 인원이래요. 그러니까 많이 줄어든 게 되고 또 20학급 이상에 모두 3명 정도를 배치하게 되면 학생 수가 500명일 경우에도 3명, 또 학생 수가 1000명이 될 경우에도 3명에 불과하게 돼서 이렇게 될 경우에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정교조의 입장이었고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사실 교육청에서는 이게 예산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밝히긴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네. 내놓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안감이 좀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예산 문제인 거죠. 예산 문제. 근데 그것도 좀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는 생각을 해요. 예산이 많은 이 지자체들은 네. 뭐 더 많이 배치를 해주고 그렇죠. 또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더 많이 배치를 못한다고 하면 이 중앙정부에서 균등하게 좀 이 배분을 해서 다 모두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이 네. 장 기자 말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몇 명 기준, 뭐 140명 기준당 1명 이런 식으로 배치되는 지역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조금. 혜택이 달라지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교육부에서 이제 원격 수업을 듣는 학생도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했다가 도교육청은 그게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었죠. 네. 이거는 좀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에서 혼자 방치된 아이들한테 점심을 제공하자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일단 전면 등교를 확대하겠다 하고 이제 못 오는 학생들은 여기까지 와서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급식소 운영에 좀 차질이 있을 것 같고 네. 또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 여기를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쳐도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이 지역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밥을 먹으러 또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버스를 타고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그렇죠.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럼 가서 밥만 먹고 오냐? 그것도 웃긴 거죠. 그렇죠. 밥만 먹고 오냐? 그럼 가면 또 누구 만나고 또 가다 또 누구 만나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근데 부모들도 약간 꺼려하는 거죠. 네. 우리 애가 거길 가요? 이게 반문을 해야 되는 밥 먹으러 거길 가야 된다고요? 근데 모이면 이거 다 벗는데 싫어요 라고 하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교육부와 이 지역교육청에서 잘 좀 네.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뭐 쿠폰이나 뭐 꾸러미 같은 형식으로 전달을 하거나 그런 것도 논의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전에 이제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 꾸러미를 배달해 네네. 줬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조리를 안 한 식품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부모나 이제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와서 조리를 해줘야 되는 게 있어서 아니면 인스턴트 식품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부모들이 싫어하는 그래서 그건 약간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등교를 확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강원도에 10개 중에 8개 학교가 학교를 가니까 나머지 2개 학교 정도에 대한 이 대비책만 좀 마련해 두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기본 취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이 급식이 중단이 되면 네. 이 지역 농가에도 피해가 좀 그렇죠. 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 급식을 좀 확대하면 지역 농가도 좀 경제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대도 있어서 아마 이게 운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또 다른 하나로는 저희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맞벌이 부부라든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혼자 두고 갈 경우 굉장히 불안하실 수 네. 있잖아요.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긴급 돌봄의 방안 중에 하나로 이 아이들도 급식을 통해서 이제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것 같고 저의 생각에도 이게 어떤 사전 계획에 아이들을 위한 방역이라든가 아이들의 뭐 동선에 대한 안전 조치가 좀 미리 이루어진다라면 좋은 취지에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또 걱정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학력 저하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교를 잘 안 갔다가 이제 2학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좀 걱정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좀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된대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네. 늘려서 한 3학년 때까지 40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를 가면 좀 더 늘리고 고등학교 때는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서도 과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도교육청의 그 교육 방침을 보면 전학년 거에 대한 거를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이렇게 못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 도우미도 배치를 해준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학력 격차가 너무 지금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줄여주기 위한 이제 각층의 노력이 부모들도 그렇고 선생님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사회에서도 네. 이 학생들에 대한 이 학력 격차에 대한 거를 좀 더 강하게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옆에서 돌봐주는 학생들도 좀 따라가기가 버거운데 뭐 조선 가정이라든가 네. 한부모 가정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렇죠. 특히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말도 나온다던데 그건 좀 어떤 내용일까요? 그런 실질적인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하고 또 국회에서도 이제 코로나로 너무 이제 교육 격차가 커지니까 이거를 교육 불평등을 좀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민주의 강득구 의원이 온라인 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력 격차 심화가 우려된다라는 취지로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교육 현장의 불평등을 줄이자는 취지의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그 골자는 교육 불평등 지표를 마련하고 실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벌어지는지 확인을 하고 또 5년 단위로 교육 학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정책을 또 추진해서 성과를 보고하는 그런 교육 격차 해소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좀 발의가 된 상태인데 네. 좀 통과가 돼서 좀 부모의 경제력이나 또 가정 환경에 따라서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일이 좀 줄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관련 제도들이 좀 만들어져서 그런 것들을 좀 보장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좀 대학교도 네. 지금 원래 졸업식 시즌이잖아요. 원래는 평소 같으면 이제 학생들 모여가지고 학사모 입고 사진 찍고 뭐 이럴 텐데 그런 풍경을 또 못 보게 됐습니다. 뭐 대학교 졸업 풍경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온라인 비대면으로 졸업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몇 명만 소수 인원만 이 상 받는 사람 있어야 네. 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만 와서 소규모로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졸업식을 옛날에 하루 이렇게 했는데 졸업 주간 이렇게 해서 요일별로 나눠서 네. 분산해서 개최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과별로 따로 개최하는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꽃이 안 팔리는 거죠. 맞아요. 네, 좀 그런 것 같이 안타깝긴 하지만 요번 한 번만 좀 잘 넘기면 또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했대요. 초등학교들은 이미 거의 뭐 초중고등학교 졸업식이 다 끝났잖아요. 네. 그 초중고등학교는 정문 안에 부모들은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한 학교는 그대로 진행됐지만 대면으로 졸업식을 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문 밖에 학부모들은 꽃을 들고 마냥 기다리고 계시고 학생들은 각자의 교실에서 영상을 보면서 졸업식이 진행이 됐대요. 그렇게 했었고 뭐 대학교의 학위 수여식 같은 경우에는 그 졸업 주간에 어쨌든 사진은 한 장 찍어야 네. 하니까 학사모와 졸업 가운만 빌려주는 거죠. 각자 와서 사진을 찍고 다시 반납하고 가는 정도의 그렇게 이제 뭐 같이 축하를 하고 예전에 막 플랜카드 걸고 후배들이 네. 와서 축하하고 다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쓸쓸한 졸업식일 것 같아요. 올해 이 전국 대학교 99%가 1학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아니면 네,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탓이겠죠? 뭐 지금도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뭐 등교 수를 확대한다, 뭐 10개 중에 8개 학교는 다 등교를 한다 하고 있는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방침이 나오지 않은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네. 1학기 때 수업을 온라인으로 할지 대면으로 할지조차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실 대학교 같은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지역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과반수 이상인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걸 집을 얻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조차도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학가 주변에서도 상인들도 그렇고 이게 장사를 준비를 해야 될지 학생들이 없는 대학가는 거의 죽은 상권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준비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전부 다 어찌하저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찾아보니까 강원대학교가 이제 원격 수업을 하잖아요. 네. 근데 또 부실 운영을 한 교수랑 강사를 또 엄격하게 징계를 네.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15주짜리 강의를 13주 만에 끝냈다거나 아니면 교육 자료를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대학교 차원에서도 원격 수업 질을 좀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런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이 초반에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 한 번에 탁 접속을 하면 서버가 폭주가 돼서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쫙 다 죽고 그러면 사람들 이제 학생들 난리가 난 거죠. 왜 이거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전 들어왔는데 출석해 주세요. 뭐 이런 댓글 엄청 달리고 문제는 이제 이 수업 방식도 문제지만 평가 방식도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네. 중간고사는 뭐 비대면으로,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그리고 뭐 실기평가는 뭐 그러니까 실기평가가 더 문제인데 그림을 그려야 돼요. 모여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5인 이상 못 모여. 뭐 그런 것들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고 교육 당국에서도 대학마다 너무 이게 다 다르다. 너무 다르다. 천차만별이라서 자기네가 잣대를 정해주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 대학한테 던져놓는 건데 대학들도 다른 대학들 눈치를 보는 거죠. 저 대학은 어떻게 하지? 저 대학은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또 내가 온라인이 아니라 등교를 하게 되면 또 어떤 수업이 또 맞는지 이게 정해져 있는데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온라인으로 하는 거야? 그럼 네. 이 수업을 들어야지? 가면 이 수업 들어야지? 이게 아직 너무 혼돈이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방을 구해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수업을 내가 뭘 들어야 될지 몰라서 시간표 네. 짜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대학에서도 아니면 교육당국에서 좀 가이드를 만들어서 좀 던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지방에 있는 대학교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쵸.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여기에 등록금까지 내려버리면은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부터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학생들도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요.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 모이세요.